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박성호라고 합니다.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고혈압, 다른 말로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항성 고혈압은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고혈압 약제는 라스계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그다음에 이뇨제 이 네 가지 계열의 약제들이 더 세분화하면 5개의 1차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1차 약제들을 사용해서 혈압이 대부분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이뇨제를 포함해서 3가지 이상의 약을 썼을 때 보통은 140에 90 미만으로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데요. 이 이뇨제를 포함해서 3가지 이상의 약을 투여했을 때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통 저항성 고혈압을 얘기를 합니다. 통상 유병률은 한 5 내지 30%, 가성고혈압을 감안한다면 10% 내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이 약을 잘 안 먹는 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은데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은 정상인, 이런 이제 배기고혈압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스피로노락톤이라든지 아미로라이드라든지 독사조신이라는 약을 추가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팔 둘레에 비해서 커프를 작은 걸 썼을 때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커프에서 잘 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혈압이 부적절하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 습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너무 비만하다든지 과도한 음주,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고요. 체과다, 즉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이뇨제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제에 대한 수능도 약을 잘 안 먹는 경우에, 자꾸 빼먹는 경우에 이렇게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처방 용량이 적거나 부적절한 병행요법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제 간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염 진통제, 감기약, 관절염 이런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진통제, 그다음에 피임약,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감초, 마황과 같은 한약제들이 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원인이 있는 고혈압을 보통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2차성 고혈압이 동반되지 않았는지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고혈압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찰실에서 혈압은 높은데 이런 이제 활동 혈압이라든지 가정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배기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고혈압의 한 20% 정도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체 한 15%, 그다음에 진료실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 한 17%가 이런 배기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나 고령 환자분들한테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초래하기 때문에 꼭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이런 24시간 활동 혈압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 혈압을 통해서 감별이 가능합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데 약을 조절해야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배기고 효과가 없는지를 꼭 감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혈압이 높은데 자꾸 약을 주면 자꾸 어지럽고 자꾸 일어날 때 어지러운 이런 저혈압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기 효과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혈압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만 사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증된 가정혈압계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활동혈압만큼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이 높다 그러시면은 요즘에 좀 가정혈압계를 구입을 해서 혈압을 측정해 봐서 가정혈압도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이 감별이 필요할 것이고요. 3가지 이상의 약제로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 집에서의 혈압이라든지 활동혈압이 실제로도 높은지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생활요법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 제한하는 게 특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염분에 대한 혈압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술을 많이 먹을 경우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허용량은 남자는 알코올이 하루에 20에서 30g, 여자는 10에서 20g 정도 됩니다.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가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남자가 90cm, 여자는 85cm.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운동 자체가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내지 7회 정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30분 내지 1시간 내에 담배를 피우면 그 자체가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요.
흡연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굉장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염분 섭취 제한,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식사 조절은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 조절은 혈압 감소 효과가 수축기 혈압이 11mmHg 정도로 약 하나 정도의 약을 먹었을 정도의 그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을 1kg을 줄일 때마다 혈압이 1mmHg 감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운동과 체중 감량, 식사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절한 생활요법이 같이 동반이 돼야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한 12g 정도, 나트륨으로 치면은 4,546mg 정도 되죠. 서양인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보통 혈압이 한 6mmHg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고 포화지방 섭취를 감소하고 섬유질 섭취를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대시 다이어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한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칼슘, 마그네슘, 칼륨 섭취를 많이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득 효과가 있는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중에 라스 기량제라는 약을 쓰게 될 경우에는 칼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는 꼭 의사와 상의해서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 중에서 포화지방이 적은 생선과 과근류는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적게 섭취해야 될 거는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부 비만이 고혈압하고 연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고 약물 치료로 혈압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체중 감량은 해주셔야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5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지속 빈도는 한 30에서 60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90분에서 15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근력 운동도 또한 이렇게 동반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혈압이 예를 들면 170인데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해도 되냐? 대개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일 때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해서 혈압을 160 미만으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강도의 운동, 예를 들면 권투라든지 마라톤, 축구, 싱글 테니스 이런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동반 여부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5% 2차성 고혈압은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좁아졌다든지 아니면은 혈압을 올리는 양성 종양 같은 것들이 동반됐을 때 2차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배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코골이가 심하고 주무실 때 숨을 잘 안 쉬고 특히 중년 남성들 그 다음에 자고 나도 맨날 피곤하고 낮에 졸고 졸음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5 내지 10% 정도 무증상인데 이제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20에서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이런 졸음증, 기억력 감퇴, 치매, 뇌졸중, 심혈관 질환, 부정맥 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수면무호흡 환자의 50%가량의 고혈압이 있고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은 80%까지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맨날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졸립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수면무호흡 증후군을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합시다.